기만한 거죠.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지금 뭐 후속 기사를 보면은 바그너 이런 감독은 PPT 자료만 50페이지짜리를 준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정도 진심을 갖고 뭔가 한국 축구에 관심을 갖고 내가 해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돈 많이 했어요? 그 통보 기사 보고 한 제대로- 거야? 통보 기사 보고 한 제대로- 거야? 기사 보고 야, 기사 이씨. 보고 이 사람들 연결한 중개인들이 에이전트들이 알려줬다니까요. 처음 시작은 그러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그 당위성을 해명하는 그런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감독 선임의 기준을 8가지 뭐 설명을 할 때도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감독 선임의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왜 우리가 홍명보 감독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그 안에서도 반박이 가능한 굉장히 빈약한 논리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감독은 아예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내 감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동안 그게 선발 이유였다라고 하면 음, 그동안의 모든 그 감독 선임을 위한 시간과 과정들은 요식행이란 말도 아까운 몇 가지 궁금했던 퍼즐들이 맞춰지는 거죠. 왜 삽질이 되는 제시마 거죠. 씨가 예. 다 됐다고 했던 제시마 씨가 제시마 씨. 예. 제시마 씨가 거기서 빠그러졌는지 뭐 박주호 전력강화위원도 얘기를 하고 제가 들은 예. 관계자들도 그러고 이거는 깨질 수가 없는 협상이었는데 협회 협상팀이 깼다. 그걸 공통적으로 전언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 그 박주호 영상 아직 못 보신 분 안 계시겠지만 꼭 그 한국 축구사의 길이 남을 마스터피스입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축구인들 사이에서 특히 뭐 선배들 사이에서 내부 고발자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그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없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 있고 또 경험이 있고 그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협회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들 학을 떼고 다시 그쪽으로 안 봅니다. 아니면은 네. 손을 잡고 뭐 저게 되거나 같이 하는 손을 잡고 동지가 되거나 동화되거나 예. 처음 됐을 때부터 너밖에 없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기 감독 선임에 실질적인 어떤 기여나 뭔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지금 한국 축구가 너의 어깨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네. 아시겠지만 박주호는 일을 한 거예요. 네. 일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또 뭐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냐면 박주호가 뭐 자기랑 친분 있는 감독 집어넣으려고 네. 한다. 뭐 박주호가 특정 국내 감독은 안 된다고 뭐 자 개인 감정으로 밀어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대로 침묵하고 있으면 박주호도 거기서 동조한 사람이 되거나 혹은 지 사익을 위해 가지고 뭐를 꿍꿍이를 부린 사람으로만 지금 이미지가 외부에 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영상도 본인이 다 털어놓은 것 같은데 형욱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진짜 한국 축구에게는 소중한 컨텐츠가 하나 나왔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나중에는 본인도 반반이었어요. 그 뭐냐면 그거 어떻게 다들 알지? 정강이에서 나왔던 얘기들 서로 밖에 얘기하지 말자고 했던 얘기들이 너무 빨리 퍼져나가니까 거기에 놀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 아예 거론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왜 도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도 모르겠다. 이임새 이사의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인이 이제 그 우리 모두의 관심을 모았었던 정혜성 위원장이 다 빌드업을 해놓고 면접 일정까지 잡아놓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미리 잡혀있던 외국인 감독 미팅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후 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7월 2일에 마드리드에서 한 명을 만났다고 했고요. 네, 저는 런던인 줄 알았는데 네, 마드리드였어요. 그게 이제 포획 감독인 것 같고 4일에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건너와서 바그너 감독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명을 만났고 제가 그 들으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두 사람이 다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특히 그 연봉을 둘 다 수락을 했다. 거기다가 한 명은 예. 국내 상주 부분에 대해서도 네.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이제 코칭 스태프도 뭐 숫자 줄이려면 줄이겠다. 조율할 네.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 의사를 피력을 했고 그리고 임생이사 본인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술적인 철학 훌륭하고 좋고 다 인정한다. 근데 다만 한국에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곧바로 자기는 이제 그 만나고 들어오는 상황, 그러니까 면접을 하는 순간 이미 혹은 그 전에 안 할 거라고 결정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네. 최소한 한국 7월 5일 귀국하는 그 순간에는 이미 그 두 사람은 제낀 거니까. 포획과 바그너를 기만한 거죠.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지금 뭐 후속 기사를 보면은 바그너 이런 감독은 PPT 자료만 50페이지짜리를 준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정도 진심을 갖고 뭔가 한국 축구에 관심을 갖고 내가 해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이미 속에는 그냥 뭐 얘기 잘 들어보고 좋았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기자회견 그냥 간 거죠. 브리핑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설령 그렇다 하도 그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어 아니 저는 이임생 위원장 브리핑에 대해서 투명해도 이렇게 투명할 필요가 있나? 이건 투명이 아니라 이 상도에 어긋나는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투명한 절차라고 해서 지금 다 공개했는데 음. 이게 상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괘씸하고 이 뭐 이런 조직이랑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나라는 음. 한심함이 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듣고 그 분들은 우리랑 안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들은 다 이미 면접을 하기 전에도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을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아예 그 미팅은 갈 필요가 없었던 미팅이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외국인 감독들이 넘어설 수 없는 벽을 그 조건에 근데 했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왜 안 가지? 왜 외국인 후보들 그러니까 유시킹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추측을 이제 당하기 싫었던 거지. 그럼 국내 감독이다. 홍명보냐? 김도훈이냐? 이런 식으로 또 좁혀질 거에 대해 가지고 그냥 저걸 한 거죠. 네. 네. 자 서로 그래서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대표팀 감독직이 그동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홍명보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학교 선후배잖아요. 네, 2년 차인가. 네, 그럴 거예요. 대표팀 또 그리고 학교 선후배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교를 다 풀로 다녔던 시절이기 때문에 요즘 대학교 찍먹하고 프로 넘어오는 시대하고 많이 다르죠, 관계도. 근데 어쨌든 집 앞까지 찾아가서 만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 그 다음 날 홍명보 감독이 수락하는 그 답을 보냈다는 게 지금까지 이제 이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벽을 깨뜨린 게 이임생 이사가 그 브리핑에서 굉장히 자신 있게 밝혔던 이제 한국 감독도 외국 감독들만큼 연봉 받아야 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이제 한국 감독도 국내 감독도 외국 감독하고 똑같은 연봉을 받아야 된다. 그거 자기가 관철시켰다는 걸 굉장히 뿌듯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 뭐 축구인들끼리는 그게 굉장한 한 발 나가는 선택일지 모르지만 그게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왜 한국 감독을 싼 맛에 쓰는 그런 선임을 하지 말라는 여론은 축구 팬들 사이에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클린스만 이렇게 할 거면은 한국 감독들한테도 연봉 클린스만만큼 줘야 된다고 저도 뭐 2월, 3월에는 주장했었는데 근데 지금 저거를 이인생 기술이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굳이 음. 해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결국 연봉을 올려주면서 태도가 바뀐 거니까 그 스탠스 변화가 홍명보 감독의 마음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추측이 가능할 수밖에 없게끔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결국은 전력 강화 위원들이 빠지고 나서 이게 추인이 된 거잖아요. 혹시나 이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뭐가 있어서 이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그런 브리핑이었다. 한국 축구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최고위층이잖아요. 그런데 라볼 피아나와 비대칭 3백을 얘기를 하면서 K리그에서도 그거 구사하는 팀들 많아요. 그리고 하이프레싱과 빌드업이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도 굉장히 전 괴랄하고 그 롱볼 축구에 대해서도 이번 유로 2024의 전술적 기저가 롱볼입니다. 왜냐하면 하이프레싱에 대한 대응으로서 높은 위치에서 압박들을 다 하니까 그러면 이게 짧은 패스로 중원을 통과해 나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긴 패스를 통해서 한 번에 그 중원을 삭제시켜서 그 얼마나 빠르게 앞쪽에 넘겨주느냐가 그럼요. 이번 유로에서 관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재밌다는 얘기 나오는 건데 그 단순히 그 롱볼 축구를 옛날 걸로 치부를 하는 그것도 유로 2024를 아예 안 보시나 보다 트렌드를 이분은 놓치고 안 보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낯이 너무 드러나는 얘기들이었어요. 홍명보 감독 선임을 정당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대한축구협회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를 했어요.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렇습니다. 뭐 앞서도 제가 다 얘기한 내용이지만 뭐 철학적인 부분들 연봉도 수락을 했고 한 명은 한국체육까지도 오케이를 했는데 고마워요. 좋은 만남이었어요. 네. 야 이거는 근데 그 미리 얘기는 했나?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안부 전화했다고 한 거 보니까는 안 하기로 했다라고. 아니요. 통보를 한것 제가 같은데? 조금 이따가 아니에요? 제가 통보 안 했어요? 그 통보 기사 보고 한 제대로- 거야? 통보 기사 보고 한 제대로- 거야? 기사 보고 야, 기사 이씨. 보고 이 사람들 연결한 중개인들이 에이전트들이 알려줬다니까요. 그거 막장이네. 앞으로 한국 축구가
저 정도 외국인 거물고 인사를 모시고 오려는 시도를 할 때 요거는 굉장히 또 소문이 나죠. 이제 한국 저기랑 비즈니스 하지 마. 한국 저기랑 뭐 이렇게 미팅 하지 마. 쟤네들 미팅만 해놓고 결국은 자기네 감독 뽑는 애들이야. 갈 때부터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들었던 이유들을 봐도 그렇고 박주호 위원이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감독들이 후보로 올라갔었고 또 왜 엎어졌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특히 거기에서 보면 거의 그 박주호가 추천을 거의 원맨쇼를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것도 대부분이 좋은 분데스리가 감독이에요. 라인입니다. 네. 대부분 뭐 독일이나 스위스나 네. 이런 쪽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감독들. 그렇죠. 뭐 아니면은 막판에는 최근에 도르트문트에서 사임한 그 테르지치 감독까지도 네. 접촉을 했었다고 하고 투엘 감독한테 접촉을 했는데 투엘 감독이 나는 좀 그렇고 내 수석 코치는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접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됐고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함께 했었던 네. 그러니까 분들하고 서호정 기자가 따로 얘기를 나눈 게 실제 있어서 그 이제 얘기를 좀 외국인 해보겠습니다. 감독 중에서